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3장의 뒷부분인 Elastic Constant, Elastic Wave 이거하고 4, 5장 Phonon Lattice Vibration은 다음 주에 하는데 이거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4장, 5장을 한꺼번에 하기에는 지금 시간적 여유는 없는데 이 Elastic Constant, Elastic Wave가 하필 왜 이 챕터에 있지? 이 키텔 할아버지 재작년인가 돌아가셨는데 97세인가까지 사셨어요. 여러분 세상이 힘들 때 키텔 이 선생님을 욕하셔도 됩니다. 이 책을 이 사람이 처음 썼을 때는 이런 책이 없었기 때문에 고마워했는데 이게 좀 생뚱맞아요. 그런데 데이터들이 굉장히 잘 정리가 된 편이라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책을 계속 쓰는데 음, 좀 생뚱맞아요. 아무튼 일라스틱 컨스탄트, 일라스틱 웨이브를 얘기를 하는데 웨이브예요, 웨이브. 우리가 기억을 좀 몇 가지 해야 될 사안이 있는데 후크의 법칙이 뭐냐면은 용수철이에요, 용수철. 복원력은 이렇게 된다. 이 원뒤로 가면은 F equal 마이너스 KX.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하는 그 힘이죠. 이거를 F equal MA니까 이거를 미분 방정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고 이 M을 나눠줘 버려서 어, 오메가 제곱을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런 미분 방정식이 됩니다. 이때 이제 혹시 투닷을 모르겠는데 시간 미분을 일일이 이걸 다 쓰기 싫으니까 점을 찍으면 그게 시간에 대한 한 번 미분이고 점 두 개 치면 두 번 미분이고 이런 기호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의 솔루션은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 한국말로 뭐라 그러지? 단순 조화 진동자. 단순 진동자. 조화 진동. 하모닉 오실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픽처를 우리가 1학년 그 용수철의 세계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고체로 나가는데 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항상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거 우리가 몇 가지만 이제 일상생활에서 유추할 수 있는 그 비슷한 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파도타기 용언. 파도타기라고 한국말로 하면은 이제 미국 애들은 외국 애들은 멕시칸 웨이브라고 그래요. 왜 멕시칸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음, 혹시 파도타기 응원을 보면은 간단하게 이 사람들이 관중석이 이렇게 둥성둥성 레티스처럼 이렇게 쫙 있는데 물론 실제 고체하고는 다르지만 이제 억지로 비슷한 점을 이제 쳐다보는 거예요. 이때 앉아있는 이거 파도 타기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건 웨이브입니다. 분명히. 웨이브인데 아이디어란 상황을 생각해봐. 계속 사람들이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은 제자리에서 sit, stand, sit, stand 앉았다 일어났다만 반복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오실레이션 하는데 웨이브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이런 걸 좌우 반동하면 여기 왔다 갔다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데 얘가 똑같지가 않고 얘가 약간 흔들어 시간차를 해서 하면은 웨이브가 이렇게 가는데 얘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진행 방향은 이쪽인데 수직으로 움직이니까 횡파가 되는 거고 이 경우는 좌우 반동을 하는데 약간 시간차를 두고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얘는 진행 방향과 오실레이션 방향이 같은 종파가 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웨이브를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관중 몸속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일어나는데 몸속에 핸드폰이 진동을 한다. 이건 난 관심 없음. 관심 없음. 그것까지 고려할 필요 없음. 어,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관심 없음. 이 전체적인 요 사람의 보다 이 전체 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이제 멕시칸 파도타기 응원입니다. 어, 그리고 도미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또. 도미노는, 웨이브까지는 아닌데, 웨이브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게 좀 독특한 거죠. 어떻게 보면 웨이브인데,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서 이거를 도미노를 혹시 해보신 분은, 여기 치면은 얘가 팍 쓰러지고 하는데, 이게 잘 만들면은 요 쓰러지는 방향과 이 방향으로 얘네들이 다 잘 예쁘게 쓰러지는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야, 삐딱하게 되면 얘가, 그러니까 요거를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쓰러지는 게 아니고, 옆으로 살짝 움직이는 엉뚱한 방향으로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기억을 한번 하시고, 그런 경우가 되면 괴롭죠. 도미노를 한다는데. 자, 그리고 그거를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챕터의 스트래테지는 키틀 책 순서대로 따라가다가 뇌가 쥐진이 일어난다. 근데 제가 안 할 수는 없어서 더티한 수식이 등장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주입을 합니다. 계속. 2분의 kx 제곱. 이거는 뭐예요? 용수철의 포텐셜 에너지는 이거다. 그리고 F equal 마이너스 KX 요거 두 개만 쓰는 겁니다.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그게 복잡한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연구를 하지 않는 한 실전 연구를 하지 않는 한 외워지지 않는 식들입니다. 그리고 실전 연구를 해도 계속 찾아보고 적응해야 되는 거니까 외우려고 노력을 하는 것보다 그 나온 식의 의미를 그 과정을 중시하는 게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원디 스프링하고 원디 레티스만 가지고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가장 쉬운 문제를 하고 난 다음에 3디멘전으로 일반화하는 전략을 취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됩니까? 라는 것보다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쪽이 더 편할 겁니다. 이거를 일일이 하나 드라이브했다가는 서로 사이가 나빠집니다. 저랑. 자, 그리고 계속 그 제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파도 타기와 도미노의 예제를 그 그림을 머릿속에 숙지를 해주시고 그 다음 어, 그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장난이긴 한데요. 이 뒷부분에 이제 물리 용어 중에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스트레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스트레스라는 얘기를 씁니다. 여기서 물리에서 얘기하는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은 뭔가?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 폭발을 하긴 하는데 그거는 우리 일상 대화 얘기고 일상 대화 얘기를 물리적으로 억지로 받다 붙이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인이 생긴다. 또는 누군가에게 스트레인을 주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뭐 외부적인 그러니까 뭔가 외부적인 힘이 들어오면 힘에 비슷한 놈이 들어오면은 이 몸의 행동 변화가 일어나는 걸 스트레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이 언어로 기억하는 게 아마 좀 더 편할 거예요. 그러면 음, 일라스틱 웨이브라는 놈을 얘기를 하는데 뭔가 복잡한 식들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형태는 요거에서 범주에 벗어나지 않는데 그런데 이상한 놈들이 하나 나와요. 그러기 전에 일라스틱 웨이브라는 놈이 무엇인가를 한번 예제 몇 개를 이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픽처를 한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처음에 일라스틱 웨이브는 우리가 자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런 장난을 했는지 모르는데 컵이에요. 여기 종이컵을 해야 돼요. 이거를 구멍이 뻥 뚫려 가지고 얘를 실로 연결을 딱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있는 사람이 말을 해요. 여기에 귀로 너무 실이 길면 안 되지만 이렇게 하면은 대화가 되네. 이런 장난을 혹시 해보신 적 있는데 you hear voice through 실을 뭐라 그러지? thread. 어. 자, 이거를 우리는 재미있다고 하는데 이제 일라스틱 웨이브의 관점에서 이건 분명히 고체예요. 뭔진 모르겠어. 근데 고체예요. 액체는 아니고 기체도 아니잖아. 여기서 뭔가 얘기를 하는데 진동을 해서 얘가 웨이브가 확 가가지고 여기 딱 전달이 돼서 우리는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웨이브 프로퍼게이션이에요. 어떤 거? 실을 통한. 이 실 대신에 이 실을 바꿔버리고 면 철사라 해본 사람 있나? 아마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되긴 하는데 이 물질이 뭐냐에 따라서 이게 음파가 잘 전달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어, 이게 일단 하나의 일래스틱 웨이브 하나 얘기고 두 번째 얘기는 일래스틱 웨이브 중 일래스틱이란 말이 이제 탄성파거든요. 근데
자, 우리가 보통 소리, 사운드라고 해야 되나? 사운드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가 내가 말을 하는 걸 그러니까 옆에서 얘기를 하면 소리를 어떻게 들어요? 뭔가 소스가 딱 있는데 얘가 공기를 에어를 통해서 에어를 이게 진동을 한 게 compress, stretch, 수축, 그 뭐지? 수축의 반대. 아, 이 compress and stretch를 반복해가지고 여기에 detect 전달되는 겁니다. 이렇게 웨이브가. 이 웨이브는 재미있는 거는 oscillation과 wave propagation이 perpendicular한 longitudinal 종파입니다. 종파. 자, 여기서 영어를 하나 얘기를 하면은 물리에서 쓰는 얘기인데 longitudinal 아주 단어가 근데 적응하면 longitudinal 그리고 transverse longitudinal wave 그러면 종파고요. transverse wave면 횡파예요. 그래서 얘를 L 모드, T 모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이거 소리는 longitudinal wave고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속도가 뭐 음파의 속도 소리 속도는 대충 뭐 이렇게 된다고 그러고 이 frequency하고 velocity가 대충 이렇게 되는데 S가 sound velocity예요. S를 보통 이렇게 씁니다. sound velocity. 그래서 이게 이제 분산 관계예요. 분산 관계. 이, 이 경우에 오메가는 2파이 F 프리퀀시고 보통 이제 물리에서 오메가를 많이 쓰죠. 그리고 이 K는 2파이 나누기 람다. 자, 이렇게 오메가고 K로 하는 게 이 식이 외우기가 편합니다. 2파이도 사라지고. 이렇게 프리퀀시하고 웨이브 벡터 파수가 관계가 리니어한 관계. 근데 얘를 0으로 보내고 얘를 0으로 보면 둘 다 0으로 가요. 이런 관계가 이렇게 리니어한 관계를 사운드 발러스트의 디스퍼션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이게 나중에 물리에서 중요해지는 거니까요. 예. 어쨌거나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본질은 제가 여기서 좀 옆길로 샜는데 소리는 공기를 컴프레스, 스트레치 해가지고 귀로 듣는다. 그래서 공기가 없는 데서는 소리가 안 들린다. 그 다음에 일라스틱 웨이브의 이제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이 물체를 아무리 얘기해줘도 좀 와닿지 않은데 지진이에요, 지진. 지진 무섭죠? 근데 지진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리뷰 얘를 어떻게 보느냐? 이 물질 지층의 지층을 온갖 잡동사니가 다 있는데 그거를 한꺼번에 뭐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간단하게 어떤 이거를 이제 심플리파이한 픽처는 그림은 진짜 지질학자들은 이런 거보다 더 나가겠지만 얘는 미디엄, 얘는 매질인데 매질에 덴시티가 있고요. 이제 진앙지에서 꽝 해가지고 얘가 웨이브가 와요. 여기서 이제 지진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진인데 지진 자체는 엘라스틱 웨이브가 아니고 지진파가 어떤 게 두 개 있냐면 프라이머리 웨이브라는 게 있어요. 프라이머리 이거를 P파 이거고 세컨더리 또는 프라이머리가 프라임 타임 그거니까 세컨더리 또는 시스믹 이 무슨 단어인지면 시스믹 웨이브가 흔히 말하는 S파. 자, 이건데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 이 진앙에서 지층으로 이렇게 오는 뭔가 진행에 뻥 훑어보면 얘네들이 막 매질이 막 진동을 할 거라고요. 메테리얼 또는 미디엄이 오실레이션이라고 보고 그 오실레이션이 웨이브를 전달하는 거예요. 웨이브 프로켓. 물론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이 지진이 댐핑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영원히 안 가고 어느 순간에 죽습니다. 자,
P파는 어떤 파냐? longitudinal wave예요. 이거를 VP 이렇게 쓸게요. P파의 P, velocity를. S파는 transverse wave예요. 매질이 진행 wave예요. 얘를 VS 이렇게 쓰면은 지진파의 경우는 P파가 훨씬 빨리 도착합니다. 그래서 둘의 도착 시간차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하냐면 진앙 위치를 추정합니다. 자, 이런 짓거리를 합니다. 근데 이때 요 안을 고체 덩어리 얘네들가 웨이브로 전달. 이게 이제 일라스틱 웨이브의 한 종류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 이런 유사성이 있는데 이제 고체로 들어갑니다. 이제 실전의 이런 예제를 자 여기까지 됐고 그러면 일라스틱 웨이브를 하는데 지금 이 매질의 이 지진파의 경우는 매질의 덴시티만 했고 요 아톰 어레이가 어떻게 됐고 관심 없음. 근데 뒤에 보면은 포논이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개의 차이를 구분해야 돼. 이 포논은 다른 말로 래티스 바이브레이션, 래티스들이 움직이는 거고 또는 래티스 웨이브라고도 얘기를 해요. 래티스가 무슨 웨이브를 하지? 근데 이게 각각의 그 래티스 이루는 아톰이 바이브레이트 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오실레이트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몰라요. 모르겠어요. 그때그때 다른데 이 두 개 일라스틱 웨이브라는 것과 포논의 차이가 뭐냐? 얘는 매크로스코픽한 픽처고요. 자, 지진이 여러분 현미경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크로스코픽하고 포논은 비교적 마이크로스코픽합니다. 그리고 뒤에 얘기했지만은 움직이는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이게 오실레이션을 하려면은 얘들이 순간적으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 크기가 어 요게 요게 파장보다 훨씬 작은데 얘는 웨이브의 파장이고 얘는 이 미디엄을 이루는 레티스의 스페이싱이에요. 그러니까 격자상수 디멘전보다 차수가 큰 거예요. 포너는 이게 격자상수 또는 그거보다 작은 그런 스케일이에요. 이 두 가지가 똑같은 웨이브인데 하나는 매크로스코픽하고 덩치가 큰 디스플레이스먼트고 이런 상황입니다. 자, U는 디스플레이스먼트 뭐에 오실레이트 하는 놈의 오실레이터의 디스플레이스먼트의 크기입니다. 이런 상황인 거를 지금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을 이제 하나씩 들어갑니다. 이 상황이 지금 일라스틱 웨이브예요. 그리고 뒷장에 나오는 포너는 같은 웨이브인데 같은 오실레이션인데 하나는 크기가 굉장히 렛티스 스페이스보다 큰 놈의 진동이고 하나는 작은 놈의 진동이에요. 이게 좀 다릅니다. 하나 더 얘기하면 얘는 양자화 될 수 있어요. 퀀타이즈 되는 역할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까지만 이 얘기는 그런가 보다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요 섹션에서 말로 이제 얘기를 몇 개를 할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지금 뒤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인이 생긴다. 굉장히 직관적인데 이거를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근데 가끔은 내가 A라는 학생을 열받게 했는데 놀렸는데 B가 열받는 수가 생겨요. A를 놀렸는데 A가 열받을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 스트레스를 A한테 줬는데 A가 받는데 스트레인이 A에 생긴다. 뭐 이거는 직관적이죠. 근데 가끔은 B, B가 스트레인을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수 있지. 예를 들어서 내가 A를 놀렸는데 A가 열받는 게 아니고 A를 놀렸는데 B가 열이 받는 경우가 이런 경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 진짜로 놀리지 않을게. 이럴 때 이거를 A가 A로 가는 거면 좋은데 이걸 X 방향으로 밀쳤는데
움직이는 게 아니면은 프레셔가 X방향으로 생긴다. 굉장히 직관적이죠. 근데 이게 Y 또는 G 방향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게 뭐 가능합니까? 예를 들면은 고무줄을, 용수철을 여러분이 당겨요. 당긴다. 당긴 방향으로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하면 좋은데 그 방향이 아닌 엄한 방향으로, 그의 수직한 방향이 아닌 수직 방향으로, 뭔지 모르지만 진동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엉키고 막 그러죠. 어, 대부분은 아니죠. 대부분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이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스트레스를 어,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프레셔가 되는데요. 프레셔는 힘을 에리어당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X에다가 힘을 줬는데, 뭘 가했는데, 이쪽으로 가면은 이거를 X방향에 X라고 놓고요. 여기에다가 X방향에 줬는데 얘가 Y방향 이렇게 가면은 X, Y 이렇게 쓰고요. 이거를 저는 시그마 XX, X방향에 줬는데 Y로 가는 놈, 이런 식으로 쓰면은 우리는, 자, 이거는 따지지 말고요. 외우려 들지 말고 이 자체의 아규먼트를 그냥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유의하듯이 수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그냥 즐겨보세요. 이 마음의, 이 어깨에 힘을 빼시고 그냥 즐기세요. 그 편이 어쩌면 여러분이 죽으라고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이 좋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X, Y, G 세 가지 방향이 있잖아요. 이거를 매트릭스로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얘는 XYG, 얘는 XYG. 그래가지고 여기에 X로 했더니 X로 가는 놈, X로 갔더니 Y로 가는 놈, X로 갔더니 G로 가는 놈, Y로 갔더니 X로 가는 놈, Y로 작용해서 Y로 가는 놈, Y로 했더니 G로 가는 놈, G로 했더니 X로 가는 놈, G로 했더니 Y로 가는 놈, G로 가니까 G로 가는 놈. 이런 3x3 매트릭스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스트레스 텐서라고 그래요. 스트레스 텐서. 이게, 어, 근데 만약에 X로만 넣었더니 X로만 가고 하는 경우면은, Y로만 하면 Y만 가고, 이런 경우면은 얘네들은, 그런 상황은 다 0이 되는 이런 다이고널한 경우가 되죠.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쪽에 위에 이렇게 된 게 일반화된, 겁니다. 지금 스트레스 텐서까지 했고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자, 여기까지 약간 호흡을 고르고, 더티한 수작을 두는데 이 정도가 이제 가장, 이거를 받아들이고 시작하면은 여러분이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어깨너머로, 그러니까 그냥 장난치듯이 이거를 즐기시는 쪽이 훨씬 머리를 잘 낳는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게 압력을 가해서 본인이 하면은 스트레스만 받고 몸에 스트레인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별로 효과가 없어요. 어떤 경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종교처럼 받아들이는 쪽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듯이, 어디 갔지? 제가 원디를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원디로 뭘 하느냐? 지금 우리는 일라스틱 웨이브를 할 거예요. 일라스틱 웨이브를 하는데 모델을 어떤 식으로 잡느냐? 1D 모델. 근데 여러분이 기억을 하나 해주실 게, 웨이브 이퀘이션은 이 1학년 때 배우고 여러분들이 까먹는 건데, 어떤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있는데,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한 놈이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것과 같으려면, 이게 디멘전이,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뭐예요? 단위가 움직임 디스플레이스먼트니까 길이예요. 길이 나누기 길이의 제곱으로 나눈 건데 시간의 제곱으로 나누면 디멘전이 안 맞죠. 맞추려면은 여기에 VT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이게 이게 웨이브 이퀘이션이에요. V가 웨이브의 벨로시티, 그러니까 V. 이거는 외우려 들으면 x 이퀄 vt잖아요. 이 형태를 한번 잘 보세요. 2차 미분인데 x 이퀄 vt 형태로 기억을 하시면 좀 편하십니다. 어쨌거나 먼디 모델로 어떻게 하느냐, 이게 매크로스코픽한 거를 이 모델을 이해하시면 거의 LSD 웨이브는 그렇게, 예, 상황은 U distort 또는 distort 뭘 한데, 근데 아직 그림을 안 그렸어요. 이때 그 얘를 displacement, 움직이는 정도를 UXT, 그러니까 U라고 놉니다. 자, 뭐냐면은 고체 1D니까 1차원에 있어요. 이쪽에 이 포인트는 요 X라는 놈이 있고 X에서 델타 X는 좀 작아요. 그러니까 얘는 separated by 델타 X, 길이만큼. 델타 X는 작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제 놓고요. 이 상황에서 뭘 하냐면은 you distort 하는데, 이걸 애초에 이렇게 있었던 놈이 디스토를 했더니, 지금 이거를 바꾸자. 점선으로 할게요. 점선으로 이렇게 있었던 놈이 바꿔가지고 얘가 이렇게 옮겼다 쳐봐요. 얘가 그러면 x에 있었던 놈이 이만큼 움직이는 놈은 u, x에 있었던 놈이 움직이는 놈을 u라고 놓고, 그러면 요게 꼭 같아야 될 이유는 없죠. 요거 움직이는 놈을 x 더하기 델타 x가 디스플레이먼트 한 걸 u라고 이렇게 씁니다. 일부러 필기 순서를 바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노란색의 토탈 디스플레이스먼트는 u, 자, 이거는 여러분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종이에다 써서 보는 게 훨씬 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요게 토탈 디스플레이스먼트인데 델타 x가 작다라고 했으니까 테일러 익스펜션 하면은 이걸 어떻게 한단 말인가? 아니, 공식대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냥 요거 이렇게 놓고 델타 x는 튀어나오고 x에 대한 미분. 근데 2차 고차항은 이렇게 씁니다. 이때 요 5라는 게 오더의 약자인데요. 이 얘기는 델타 x의 제곱 이상항들은 무시. 그러니까 이거를 표현하면 이거보다 차수가 낮은 1차항까지나 전개했다는 거거든요. 자, 이게 테일러 익스펜션 하면은 이건데, 여기서 마이너스를 해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토탈 디스플레이스먼트네요. 그죠? 자, 이건데 앞에서 f equal kx 이걸 써야 돼. 이걸 쓰는데 이게 좀 과정이 좀 약간 책이 없는 거를 내가 좀 써요. 좀 여러분들이 야로가 있는 억지로 이제 맞추는 방식인데, force예요. force인데 얘는 ma예요. mass가 뭐예요? density가 있는데 요만큼은 거리가 델타 x니까 그 1차원이니까 요게 mass예요. 근데 displacement가 얼마래? 어, displacement 자체는 u예요, u.
얘를 시간에 대해서 2차 미분한 건데 얘가 뭐냐? 얘가 홀스인데 이렇게 쓸게요. 이 감마가 뭐냐? 이게 내가 어디서 책에서 가져와서 하는 건데 키탈책대로 하면은 여러분 머리가 돌아버려서 F 이퀄 프레셔를 감마라고 쓰고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쿠크로니까 K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이렇게 돼요. 근데 이때 감마를 델타 X, 델타 요걸로 이렇게 미분을 해버리면 이런 식이 나오거든요. 이 좀 이상한 건데 자 델타 X 이렇게 놓고요. 요거를 A 곱하고 요 놈이 K 디스플레이스먼트 근데 여기도 델타 X를 이미 끄집어낸 거거든요. 아무튼 이런 이식만 놓고 보면요. 델타 X가 날라가요. 그런 다음에 A로 나눠요. 나누면은 얘가 뭐지? K 나누기 A 이걸로 얘를 C라고 해요. 내가 제대로 한 거 맞나? 음.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음, 음, 이상한 짓거리를 했어요. 얘가 이렇게 돼서 어, 요거고 좌변은 여기 복원력이니까 이게 플러스 C 내가 일부러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놓고 얘는 이렇게 놓으면은 이 식을 정리를 합니다. 얘는 C 2차 미분 이렇게 놓고요. 아까 조금만 참으세요. 이게 좀 너무 꼼꼼하게 대입하면 여러분들이 힘들 것 같아가지고 내가 좀 약간 결과만 주기 위해서 픽처만 잡고 있는 거고요. 꼼꼼하게 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자, 요 이퀘이션하고 얘하고 비교를 해봅시다. 나는 이게 같은 이퀘이션이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얘를 요 앞을 x로 미분해버리고 잠깐만 얘를 c로 나누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얘는 편미분이나 뭐 시간미분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얘하고 같으려면은 벨로시티가 벨로시티 제곱이 c 나누기 v 하면은 이 식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웨이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웨이브 이퀘이션, 일레스틱 웨이브의 모델이에요. 뭔가 움직였는데 이상한 짓거리를 좀 했어요. 자, 그냥 느끼시라니까. 네, 1차원이기 때문에 트랜스버스 모드가 없고 론지투드널 모드만 있는 겁니다. 론지투드널 모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C 나누기 로. 근데 이 C의 정체를 우리가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C는 Elastic Modulus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름이 탄성 계수인데요. 어,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이거를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원디에서 웨이브가 생긴다. 그런데 웨이브 벨로시티는 탄성 계수 나누기 매스. 근데 지금 음, 아, 원 이거하고 되게 유사하지 않아요? 매스는 뭐지? 매스는 어, 매스는 매스지 뭐. 매스는 density 나누기 볼륨이에요. 근데 K를 어 잠깐만 density 나누기 볼륨인데 이 볼륨은
a 나누기 곱하기 높이 길이에요. 이렇게 놔요. 그러면 얘를 C라고 놔요. 아이고야, 이게 뭐가 B네. 얘는 하나는 프리퀀시가 하나는 벨로시티예요. 벨로시티하고 프리퀀시하고는 뭐가 차이가 나지? 음, 뭐가 잘못됐는데? 아무튼 이렇게 나오면 내가 좀 이거는 뭐 하다가 지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네. 어쨌거나 네, 어쨌거나 식은 이렇게 됩니다. 이 C하고 로는 그 디멘전에 따라서 지금 내가 문제를 좀 잘못 파악했어요. 왜냐면 C하고 로가 지금 1D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덴시티하고 이게 디멘전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가 좀 약간 다릅니다. 어쨌거나 이 어쨌거나 어떤 탄생 계수가 있으면 덴시티로 나눈 것을 스퀘어 루트 칠하면 그 벨로시티가 된다. 이 로는 미디어 덴시티. 그러니까 일라스틱 웨이브는 오직 미디어의 덴시티와 일라스틱 콘스턴트 그 탄성 성질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3D 제너럴라이제이션의 맛만 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일합니다. 3D 제너럴라이제이션. 지금까지는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델타 x 또는 델타 x를 이제 세퍼레이션으로 봤는데 그거를 델타 x, 델타 y, 델타 g 1D는 이렇게 되고 3D 이렇게 U라는 놈이 디스플레이스먼트였는데 얘는 벡터로 X 컴포넌트 U 얘는 UV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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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VW 계속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근데 아까 토탈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어떻게 됐냐면은 음, 델타 X를 없애버릴게요. 없애버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디멘전은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분명히 길인데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안 하고 얘를 스트레인이라고 바꿔치기 하면은 갑자기 이제 디멘전레스가 되죠. x를 어떤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길이로 나눈 거기 때문에 자 이거를 x 방향에 아까 스트레인을 순수하게 x 방향으로 갔더니 x로 가는 놈, y로 움직였더니 y로만 디스플레이스 하는 놈, G축으로 갔더니 W로 가는 놈이면 순수 X, Y, G로 움직이는 놈 이렇게 있고 엇갈린 놈들을 또 이제 디파인을 합니다. 엇갈린 놈들은 뭐냐? 어떻게 디파인 하느냐? 이 X, Y는 이걸 이렇게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여기서 요거를 X 방향의 요 펑션에 X로 미분한 놈 얘는 Y 방향 펑션을 Y로 미분한 놈 얘는 G 방향 펑션을 G로 미분한 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어, 그 얘는 엇갈린 놈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밑에 엇갈린 놈들은 이거 안 들어가네. 엇갈린 놈들은 어, x를 했더니 y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복잡해져서 시메트릭하게 잡아요. 오케이, 너 x를 y로 했으니 이제 역할을 바꿔서 y에 해당하는 놈을 x로 내가 미분해 주겠어. 그리고 얘를 책에 따라서 다른데 얘를 2분의 1로 한 책이 있고 자, 기타 책은 이렇게만 하고 있는데 어떤 책들은 2분의 1로 한 책이 있어요. 이게 책마다 사람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자, 일단 기타 책 노테이션을 따를게요. y 2분의 1을 빼고 자, 얘는 y가 뭐지? UBW, V를 G로 이렇게 했는데 역할을 바꿔서 Z에 해당하는 놈 디스플레이스는 W로 하고 Y로 미분. 엇갈린 놈들은 GX는 G에 해당하는 UBW, X로 미분했으니 X는 U고 얘는 G로 이렇게 놓으면은 얘는 YX하고 똑같은 놈이고요. 얘는
gy하고 똑같은 놈이고 얘는 xg하고 똑같은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스트레인 텐서라고 부릅니다. 스트레인 텐서는 이 알파 베타 이래가지고 이 xx, 이 y xy, 이 xg, 이 yx, 이 yy, 이미 이 gx, 이 gy, 이 gg. 힘들죠? 네, 힘듭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스트레인 텐서라고 부르는 놈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딱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어, next, 스트레스 텐서와 스트레인 텐서를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다음 시간 할 거는 스트레스를 줬더니 스트레인을 받아. 그래서 어떻게 연관되는데, 이런 S로 연결해. 스트레인을 줬더니 스트레스를 받아. 너는 C로 너는 C라는 매트릭스로 연결돼. 매트릭스. 자, 스트레스를 줬다 하면은, 그러면 이거는 매트릭스, 이거 느껴. C의 인버스가 이거고, S의 인버스가 이런 매트릭스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몇 가지를 일반화된 거를 결론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이 일라스틱 웨이브에 대한 거는 결론 넥스트라는데 여러분들 이 픽처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 유사성, 멕시칸 웨이브, 파도 타기 응원 이거를 일상생활에서 일라스틱 웨이브로 볼 수 있다. 일라스틱 웨이브의 또 하나의 일상생활 버전, 초등학교 버전은 유치원 때 종이 컵 가지고 귀에 실을 꽂아가지고 얘기를 하면 전달이 된다. 그리고 지진파의 SP도 일라스틱 웨이브의 일종인데 지층을 매질로 하나 일단은 이제 유니폼하게 보는 쪽에 우리가 문제 이야기 편합니다. 실전에 여러분들이 지질연구소 같은 데서 보면 이 매질의 디테일을 하기 위한 온갖 커렉션들을 하는 그런 복잡한 문제를 할 텐데요. 그거 손으로 못 풀어요. 수치적인 컴퓨터 가지고 풀어야 돼요. 그리고 요 일라스틱 웨이브와 폰원이 있대. 언젠가 얘기하겠지. 다음 주에. 근데 일라스틱 웨이브와 포너는 관계는 이렇다. 어떤 건 하나는 매크로스코픽하고 하나는 마이크로스코픽한 픽처인데 근원적인 차이는 디스플레이스먼트. 그러니까 아까 그 파도 타기 응원할 때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사람이 그 진폭이 하나는 렛지 스페이스보다 무지 큰 상황이고 하나는 렛지 스페이스보다 작거나 그 근처인 그런 상황이 포논이에요. 두 개가 매크로스냐 마이크로냐.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인 생긴다. 역으로도 성립한다. 이 말을 이게 뭔 소리야 하고 하면서 이제 수식하고 연관을 시키는 연습을 해보세요. 근데 이게 지금 키텔 책이 없어가지고 제가 딴 책에서 간단하게 가져왔는데 좀 이쪽 파트는 좀 야로가 있어요. 좀 억지로 껴 맞춘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결론은 이거예요. 일라스틱 웨이브가 있으면 밸러스트가 생긴다. 얼추 웨이브가 있다. 이거를 보이기 위한 거예요. 웨이브 이 유도 과정은 이 이퀘이션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픽처는 어, 파도 타기 응원 그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고체. 그 다음에 좀 약간 디테일한 것들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이것을 외우고 고체 물리 공부했으니 절대적으로 안 이어지고 이런 멍청한 짓은 좀 하지 마세요. 모델 여러 시험 전에도 이 파트는 제가 문제를 풀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수식을 제한 시간 안에 풀라고 하면 악인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교수이기 전에 나쁜 인간이에요. 저는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 문제나 이 말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를 내야지 이거는 숙제로는 못 해. 숙제로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자세한 문제들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